혹시 오랫동안 함께한 아내와의 관계에서 서로의 마음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 속상하신 적 없으십니까? 분명 사랑하는 사이인데도 밤이 되면 어색해지고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며 잠드는 일이 늘어나고 계신가요? 많은 중년 부부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젊었을 때는 그저 마음만으로도 충분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서로를 이해하기가 더 어려워진다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신다면 이 모든 것이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니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마음 깊이 공감되신다면 댓글에 행복이라고 적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서 30여 년간 여성의학을 전공하며 수많은 부부들의 고민을 함께 나눠온 산부인과 전문의 김영숙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이론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을 찾아오신 수많은 부부분들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한 진솔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3개월 전 결혼 35년 차인 한 부부가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65세 남편분과 62세 아내분이었는데 두 분 모두 서로를 향한 원망과 서운함이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남편분이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내를 정말 사랑합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저를 피하려고만 해요. 가까이 가려고 하면 피곤하다, 늦었다며 온갖 핑계를 대고 정말 속상합니다. 그 말을 들은 아내분은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답하셨습니다. 이 양반은 제 마음은 전혀 헤아리려 하지 않아요. 저도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하는데 자기 기분만 앞세우니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 부부의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십니까? 남편은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데 아내가 거리를 두니 서운하고 아내는 배려받고 싶은데 남편이 성급하니 부담스러운 이 악순환. 정말 많은 부부들이 겪고 계시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바로 서로의 몸과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곧 이해하실 겁니다. 이 여성들이 남성들과 다른 반응을 보이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차이를 존중하면서도 서로 행복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저는 그 부부에게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3가지 원칙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석 달 후, 두 분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제게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부터가 새 신혼처럼 달라져 있었거든요. 그 비밀이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잠시 후 그 첫 번째 원칙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의 몸과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착각하시는 것 중 하나가 여성도 남성과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볼 때 여성의 신체는 남성과 완전히 다른 메커니즘으로 작동합니다. 남성이 스위치를 켜면 바로 불이 들어오는 전등과 같다면 여성의 몸은 장작에 불을 붙여 서서히 온도를 높여야 하는 화로와 같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여성의 몸이 충분히 준비되기까지는 평균 15분에서 20분이라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이 시간 동안 여성의 몸에서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지며 몸 전체가 다음 단계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죠. 특히 호르몬의 분비가 시작되면서 자연스러운 윤활작용도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모든 준비가 끝나기 전에 성급하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성은 편안함 대신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이는 심리적인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아내의 처음 반응은 거부가 아니라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라는 몸의 자연스러운 신호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바로 여기서 첫 번째 원칙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원칙, 충분한 시간을 갖고 천천히 마음을 여는 것. 25분에서 20분의 시간을 그저 기다리기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 시간이야말로 당신이 아내에게 최고의 남편이 될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입니다. 이 시간 동안 해야 할 일은 아내의 몸에서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3가지 호르몬이 있습니다. 첫째는 엔도르핀입니다. 이것은 자란 진통제 역할을 하는 호르몬인데
부드러운 스킨십을 통해 분비됩니다. 아내의 손을 잡아주고 어깨를 감싸주고 목덜미에 가볍게 입맞춤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둘째는 도파민입니다. 이것은 기쁨과 행복감을 주는 호르몬인데 진심 어린 칭찬을 들을 때 분비됩니다. 오늘따라 더 아름답네. 당신과 함께 있으면 행복해와 같은 따뜻한 말 한마디면 됩니다. 셋째는 옥시토신입니다. 이것은 신뢰와 애착감을 만드는 호르몬인데 깊은 포옹과 눈맞춤을 통해 분비됩니다. 말없이 그저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5분만 꼭 안아주세요. 이렇게 3가지 호르몬이 충분히 분비되면 아내의 마음과 몸은 자연스럽게 당신을 받아들일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이 있습니다. 성급하게 서두르거나 무뚝뚝하게 대하거나 아내의 반응을 무시하는 것은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자, 이제 2번째 원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중요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내의 이런 신호들을 오해하고 계셨나요? 2번째 원칙, 마음의 소통을 먼저 이루기. 많은 남성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성에게 친밀함은 24시간 내내 이어지는 감정의 연속선입니다. 밤에만 갑자기 다정해진다고 해서 마음이 열리지는 않습니다. 아침에 잘 잤어 라고 다정하게 인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식사 후 설거지를 도와주고 힘들 때 따뜻한 손길로 위로해주는 것, 이런 일상의 작은 배려들이 아내의 마음속에 사랑의 땔감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사랑의 땔감이 충분히 쌓여있을 때 당신의 작은 불씨 하나만으로도 아내의 마음은 활활 타오를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젊을 때보다 더 깊은 정서적 교감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하루를 나누고 걱정거리를 함께 들어주고 작은 기쁨도 함께 나누는 것이 중요하죠. 제가 상담한 어떤 부부는 매일 저녁 30분씩 손을 잡고 그날 있었던 일을 나누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2분의 관계가 놀라울 정도로 가까워졌다고 하시더군요. 3번째 원칙,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관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을 알고 있어도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교감은 불가능합니다.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여성들은 갱년기라는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호르몬 변화로 인해 몸도 마음도 예전과 달라지죠. 이때 남편의 이해와 배려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피곤해 라고 말할 때 그것을 핑계로 여기지 마세요. 그녀의 지친 몸과 마음을 먼저 헤아려주고 그럼 오늘은 푹 쉬자. 당신 건강이 먼저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남편이 되어주세요. 이런 깊은 배려와 존중이 아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의 고백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잠시 후 우리나라 전통 건강법과 관련된 특별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 건강 비법. 오늘은 부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전통차 만들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할머니께 전해받은 비법입니다. 재료, 대추 5개, 생강 3쪽, 엄지손가락 크기, 계피 1작은술, 꿀 2큰술. 만드는 방법. 1. 대추는 씨를 빼고 반으로 자르고 생강은 얇게 썹니다. 2. 물 2컵에 대추, 생강, 계피를 넣고 20분간 끓입니다. 3. 불을 끄고 꿀을 넣어 젓습니다. 복용법.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따뜻하게 데워서 부부가 함께 나누어 드세요.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주어 건강한 부부관계에 도움이 됩니다. 이제 더 구체적인 건강 정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학적으로 볼 때 여성의 신체 변화는 4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흥분기, 고조기, 절정기, 해소기가 그것입니다. 첫 번째 흥분기에서는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피부에 홍조가 나타나며 몸 전체가 다음 단계를 위한 준비를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한 윤활액 분비입니다. 이것이 부족하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어서 충분한 시간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고조기에서는 모든 감각이 예민해지고 심장박동이 더욱 빨라집니다. 이때는 직접적인 자극보다는 전체적이고 부드러운 접촉이 더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절정기는 모든 긴장이 절정에 달하는 순간입니다.
이때 여성의 뇌에서는 도파민과 옥시토신이 대량으로 분비되어 극도의 만족감과 함께 상대방에 대한 깊은 애착감을 느끼게 됩니다. 네 번째 해소기는 모든 것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이 시기에는 따뜻한 포옹과 애정 어린 대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 사랑해와 같은 말 한마디가 다음을 위한 최고의 준비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남성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한 번 끝나고 나면 더 이상 하고 싶어 하지 않는가? 이것도 의학적으로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남성에게 불응기가 있듯이 여성에게도 회복기간이 필요합니다. 다만 그 형태가 다를 뿐이죠. 절정을 경험한 직후의 여성은 모든 감각이 극도로 예민해진 상태입니다. 이때 다시 자극을 받으면 쾌감이 아니라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햇볕에 탄 피부를 만지는 것과 같은 느낌이죠. 따라서 이때는 조급해하지 마시고 충분한 휴식과 교감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충분히 휴식을 취한 후에는 첫 번째보다 훨씬 더 깊은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갱년기에 접어든 여성들의 경우에는 더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수치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첫째, 자란 윤활액 분비가 줄어들어 건조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인공 윤활제 사용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것은 아내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둘째, 감정 기복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호르몬 변화가 뇌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 이때는 참을성 있게 이해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성적 욕구 자체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몸의 자연스러운 변화일 뿐입니다. 이런 변화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갱년기를 함께 잘 넘기는 비결입니다. 혹시 이런 상황들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성의 몸에는 지스파트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부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정한 한 점이 아니라 여러 신경이 집중된 영역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찾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부부가 함께 서로의 몸을 탐험하며 새로운 경험을 나누는 그 과정 자체입니다. 어떤 여성은 이런 자극을 좋아할 수도 있고 어떤 여성은 불편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보, 이렇게 하는 걸 어때? 더 부드럽게 할까? 이런 다정한 질문 하나가 아내의 마음을 열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채널에 특별한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독을 눌러주시면 부부 건강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들을 정기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구독자분들만을 위한 특별한 건강 가이드북도 준비되어 있으니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모든 기술적인 부분을 뛰어넘는 사랑의 본질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30년간 수많은 부부를 상담하며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아내의 마음을 움직이는 최고의 비결은 침대 위에서의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침대 밖에서의 일상적인 다정함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저를 찾아온 한 부부가 계셨습니다. 남편분은 모든 면에서 완벽해 보였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했고 아내를 위해 노력도 많이 했죠. 하지만 아내는 여전히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내분과 따로 상담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남편은 밤에만 저에게 잘해줘. 하지만 낮에는 어떨까요? 제 이야기에는 건성으로 대답하고 제가 힘들어해도 관심 없어요. 그러다가 밤만 되면 갑자기 다정해지니까 저는 제가 도구처럼 느껴져요. 이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성에게 사랑은 24시간 연속되는 감정이라는 것을 말이죠. 아침에 잘 잤어 라고 다정하게 인사하는 것, 식사 후 말없이 설거지를 도와주는 것, 힘들 때 손을 잡아주는 것, 이런 일상의 작은 순간들이 아내의 마음속에 사랑의 땔감을 쌓아 올리는 과정입니다. 이 땔감이 충분히 쌓여 있을 때 당신의 작은 불씨 하나만으로도 아내의 마음은 활활 타오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평소에는 차갑게 대하다가 밤에만 뜨거워지려 하는 것은 젖은 장작에 불을 붙이려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연기만 나고 불은 붙지 않을 겁니다.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더욱 그렇습니다. 젊을 때처럼 단순히 육체적인 끌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신적, 감정적 교감이 더욱 중요해지죠. 서로의 하루를 나누고 걱정거리를 함께 들어주고 작은 기쁨도 함께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깊은 교감이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친밀함도 가능해집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건강관리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평소 꾸준한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을 통해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걷기 운동은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부가 함께 산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자연스럽게 대화도 나누고 건강도 챙길 수 있습니다. 식단에서는 아련이 풍부한 음식들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됩니다. 굴, 견과류, 콩류 등이 대표적이죠. 또한 비타민 E가 풍부한 아보카도나 견과류도 좋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명상이나 요가, 취미 활동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찾는 것이 전체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모든 이야기의 핵심이자 여러분을 최고의 배우자로 만들어줄 마지막 열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존중이라는 이름의 마음가짐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상대방을 단지 자신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대상으로만 여긴다면 진정한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상대방의 몸을 존중하고, 감정을 존중하고, 인격을 존중하는 마음.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아내가 오늘은 피곤해 라고 말할 때 그것을 핑계라고 여기지 마세요. 그녀의 지친 몸과 마음을 먼저 헤아려주고 따뜻하게 안아주며 그럼 오늘은 푹 쉬자. 당신 건강이 먼저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배우자가 되어주세요. 이런 깊은 배려와 존중이 상대방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의 고백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존중받는다고 느끼는 사람은 다음날 당신에게 상상 이상의 기쁨을 선물할 겁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밤에도 자신의 방식만 고집하며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것인가요? 아니면 오늘 당장 상대방의 몸과 마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행복을 만들어가는 멋진 인생을 시작할 것인가요?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의 배우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을 이해하고 존중해줄 진정한 동반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꾸준한 노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진심을 다해 실천하신다면 분명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부부관계에 새로운 희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귀한 정보가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다른 부부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댓글로는 오늘 이야기를 통해 얻은 깨달음이나 배우자에게 하고 싶은 다짐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진솔한 이야기들이 모아 다른 분들에게도 용기가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나이와 상관없이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며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다른 영상도 꼭 시청해보세요. 이 채널의 구독자분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내용들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응원하는 김영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